예, 메가로유스의 김기용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사례형 집중으로 강의를 하는데요. 레벨업과 동일하게 반반 시리즈로 합니다. 그 이유는 작년에 제가 사례형 강의를 했는데요. 사실 마지막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변호사 시험 자체가 사실 너무 과합니다. 시험 자체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사례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례집을 못 썼어요.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. 사실은 그게 제 내심의 이유고 외부적인 이유, 외부적으로 공개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 가져갈 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라는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작년에 늦게 썼는데요. 이거 쓴 이유가 사실은 작년 딱 2강이죠. 사례형 집중을 끝나고 자기 가져갈 책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다. 이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로만 봐.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. 그 책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싫대. 자기는 잘 안 맞는데요. 그래서 형수법을 쓰게 됐고 그 이후로 원래 인간이 그래. 하나 내놓으면 또 달라래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을 또 달라해서 또 쓰게 됐어요. 사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강의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됐죠. 사실은 그게 먹거리가 돼. 하기 싫어서 한 거거든요. 하기 싫어. 너무 하기 싫었어. 이것 때문에 진짜 밤을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메인 책이 됐습니다. 어쨌든 로삼에서는.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발췌 강의입니다. 이 강의는 발췌로 할 수밖에 없고요. 실제 레벨업은 이 책을 똑같은 거를 14회로 하고 있습니다. 보강을 2번 해야 돼가지고요. 한 번 했고 또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례형으로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, 선택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. 그 부분은 제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진모나 이런 걸 따라오신다면 같은 책으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사례집을 따로 봐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보던 게 있으면 보십시오. 사례형을 가서 그 사례형을 가지고서 그 사례집의 답안을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사례 답안을 그렇게 외워서 할 건 아닙니다. 그 사례를 보고 이런 사례에서 이런 쟁점이 나오는구나, 이런 쟁점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있으면 보십시오. 근데 다시 책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. 혹시 버리신 분들은 같은 걸 사세요. 사실 거면 같은 책을 사세요. 전년도에 보신 거랑.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걸 보십시오. 찌라시든 뭐든 그냥 그걸로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빨리 버리더라고. 근데 저는 사실은 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. 어떤 책을 많이 보냐면 유명한 교수님들 책도 보는데요. 제가 사법시험 볼 때 책이 아직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봅니다. 사실은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제가 어떤 개변형을 볼 때 언제 거지? 20년 전이죠. 20년 전에 나온 이재성 교수님의 책을 봅니다. 별로 안 바뀌었어요. 판례만 추가하면 돼. 근데 거기에 저도 기본 강의를 들어가지고 막 가피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. 제 책은 진짜 새카맣니다. 한 번 보면. 저도 한 번 봤거든요. 제 책은 좀 까매요. 제가 좀 책을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 가지고 그 책에도 굉장히 많은 가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20년 전에 내가 배웠던 거를 설명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20년 전에 김기용이 20년 후에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. 여러분들도 책을 너무 빨리 버리는 것 같은데 올해는 끝나고 자신감 있게 버리시도록 열심히 공부하십시오. 그리고 저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 양을 늘리지 말고요. 이 책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대부분은 다 있어요, 사실은. 최신 판례 뭐 이런 거 조금 추가하면 되고요. 최신 판례도 중요한 건 꽤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책을 만들면서 작년에 집목을 했던 걸 그대로 넣었어요. 어쩔 수 없이 넣습니다. 사례를 넣어야 되는데 모의를 넣으려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.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래서 넣었어요. 이게 저작권 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가 너무 힘들어. 협의하는 그게 너무 까다로워.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제 모의 시험을 많이 넣었고요. 제 모의는 다양한 쟁점으로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변시 추가하면요. 사실 거의 다 있어요. 거의 다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서브로 보십시오. 그걸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. 진모 이후에는 이것만 가지고서 돌리십시오. 그리고 선택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있습니다. 사실은 변시는 거의 다 있고요. 그리고 모의도 거의 있습니다. 모의는 거의 있는데 오히려 알아봤자 헷갈릴 만한 것들은 다 뺐어요. 그런 거 말고 정말 공부해야 될 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도 마찬가지입니다. 선택형도 양을 늘리면 오히려 성적이 낮아요. 선택형을 양을 늘리면 안 돼요. 선택형은 확실하게 쳐낼 수 있는 걸 쳐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선택형을 가지고서 애매하게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습니다. 무조건 선택형은 이 책에 있는 것만 맞추겠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못 맞아도 35개 이상은 맞아야 합니다. 진짜로. 35개가 뭐야? 사실은 조금 운만 따르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. 거의 다 있을 겁니다. 책판 조금 하면. 자,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불안감을 버리셔야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.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. 사실 저를 믿던 또 다른 사람을 믿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른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.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안 보게 됩니다. 자료를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성적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저는 실제 시험에서 기본서하고 사례집 한 건 그거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 강의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학원 가서 얼굴도 못 봤어요. 한 번도. 그런데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본 교재하고 선택형 하나, 객관식 기출문제 하나 그렇게 봤는데 저 객관식 4등 했어요. 2만 명 중에. 뭐 2차는 1등이지만 왜 그랬을까요? 남들 다 막 많이 볼 때 저는 진짜 그것만 딱 봤거든요. 다 쳐낼 수 있었어. 제가 민법 같은 경우는 7개를 제가 체크해 왔더라고요. 지금도 생각나요. 시험지를 딱 가져서 집에 딱 왔을 때 7개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. 제가 헷갈리거나 이거는 좀 의아해서 넘어간 것들이잖아요. 근데 하나 틀렸는데 어이없게도 여기서 안 틀렸어요. 이거 다 맞고 딴 데서 틀렸어. 전혀 내가 틀릴 것 같지 않은 거에서 틀렸어요. 그 이유는 저는 확실히 쳐낼 것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찍어봤자 2개 중에 하나에서 찍은 거야. 사실은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. 계속 불안하면 다른 걸 자꾸 보게 됩니다. 절대로 성적이 낮은 이유는 안 봐서 안 본 거가 나와서가 아니에요. 그거 진짜 상관없잖아요. 코다기형 브리타 다 같이 맞는 거잖아. 브리타가 막 나와. 그럼 시험장에서 이쪽 저쪽 다 한숨이 들리고 있어. 그럼 똑같아. 내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오히려 남들이 정확하게 보통은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겁니다. 브리타 맞아도 상관 전혀 없어요. 자,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.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일단 사례형 답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. 자, 이거 작년에 제 진모했을 때 중지 미술을 가지고서 쓴 답안입니다. 답안인데 목차는 막 이거랑 달라요. 목차를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.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만 제가 추렸습니다. 추렸는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잘 썼다, 뭐 훌륭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되게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답안을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만,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썼다, 다 잘 쓴 건 아니고요. 이 부분만. 자, 중지 미술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례에서 총론은 무조건 법조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법조문에 요건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자, 형법 26조 썼어요. 이게 이분이 이 법조문을 약간 수정했습니다. 수정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.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순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. 공부한 게 있잖아요, 그동안에. 그러면 중지미수의 요건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. 자, 보면은 실행의 착수 이유, 당연히 미수니까 착수해야 되고요. 자신의 행위를 자의로, 여기 이게 좀 조문이 바뀌었어요. 근데 자의로, 여러분들이 자의성은 아주 뭐 핵심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지미수를 답안을 쓰면 자의성부터 냅다 갈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법조문을 쓰면서 차분해지십시오. 그런 다음에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여기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간단하게. 자, 여기 요건이 다 있습니다. 첫 번째 자의로, 두 번째 A입니다.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. 자의로, 이건 당연하고, 중지하거나, 이거는 소위 말하는 착수 미수입니다.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,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,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실행 미수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조문을 쓰신 다음에, 그럼 뭐 쓰겠어요? 당연히 이거 딱 쓰다 보면은,